10분간 휴식 잘 했습니까? 예, 부동산 경매론 5주차 강의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단독주택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를 한번 더 해보죠. 뭐 주택이 부동산의 기본이고 그 중에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양재축입니다. 여기도 이제 뭐 선수님 채권대행 알든 BMSH1983. 자, 이 물건은 부산지방법원 경매 2개 사건입니다. 경매 2개 사건.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3058호. 역시 또 물건 번호가 있네요. 1호. 이건 강제경매예요.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저당권, 뭐 전세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가 판결이나 판결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서 어떤 집행 권한을 얻어서 경매 붙인 거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선순위 임차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 경매 신청은 2019년 4월 2일 돼 있고 프라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했고 감정의 기준 시점 현장조사 완료일자인 2019년 4월 12일. 신청 채권자는 구종화 개인이에요. 개인이 하는 게 보통 이제 강제경매다. 채무자 소유자는 세왕종합건설. 이 세왕종합건설은 이게 세왕자이언이라서 이 아파트 건설업자 거네요. 분양하고 이 분양 물량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죠. 감정가는 2억 900인데 지금 첫 번째 지금 경매라서 감정가 바로 그대로 최저가입니다. 입찰 최저가다. 4월 17일 경매다. 만약 여기서 이제 뭐 보통 첫 번째는 유찰 많이 돼요. 그러면은 다 거의 이제 한 달 뒤 5월 22일 날 80%로 1억 6,700. 이쯤에는 누가 있으려나 입찰자가. 관련 사건은 이게 이제 강제경매니까 경매에 넣으려면은 채권자가 그냥 뭐 차용증 같은 거 가지고 경매 붙일 수 없고 판결을 받아야죠. 어떤 판결에 준하는 그게 이제 부산지방법원 2015 가단 판결 정본에 기초해서 경매에 넣은 거다. 뭐 이렇게 추정돼요. 이게 꼭 뭐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이제 부산 시내의 핵심적인 지금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중요 변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정보가 이제 첨부되어 있는데 범양맨션 인근의 범양맨션이 재건축할 오래된 아파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청룡동 28-12번지 세왕자이언 아파트 5층 603호입니다. 보통 4층은 좀 호실 이름으로 잘 안 써서 이렇게 5층 603호가 되는 거죠. 용도지역은 이제 일반 상업지역하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 지금 걸쳐가지고 있네요. 뭐 방화지구고 청룡초등학교 북측에 있고 이게 지하철역 바로 범어사 지하철역의 뭐 1분 거리예요. 교통은 아주 이제 편리한 거죠. 죄송합니다. 묵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묵음 처리를 안 하고 있었네. 이게 이제 전용 면적은 72.2제곱미터라서 뭐 21.8평입니다. 대지권 면적은 3.25평밖에 안 되네. 어떻게 이렇게 적나? 상업지역이라서 그렇죠. 상업지역 용적률 막 1000%씩 이래 가니까.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거냐? 아파트 2016년 4월에 새 아파트입니다. 자, 이거 이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은 등기부상 보면은 소유자는 이제 세왕종합건설이고 전소유자는 국제자산시탁. 이제 세왕종합건설에서 이 건설 아파트 사업을 했는데 그 이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면서 신탁에다 맡겨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 거죠. 세왕종합건설은 아주 작은 회사니까. 그래서 형식적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있었던 거로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분양된 상태에서 이제 세왕종합건설이 자기 거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전세 놓았어요. 김원일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고 2억 1천. 그런데 구종학이라는 사람이 1900 3천 35만 4천 원으로 해서 경매 넣었습니다. 세왕종합건설한테 받을 돈이 있었겠죠. 뭐 아마 건설업자인가? 여기 이제 하도급 맡아가지고 무슨 싱크 넣고 뭐 미장 뭐 등등 이 건설 관련해서 채권자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저당 같은 거 설정 안 하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뭐 압류가 들어왔고 금정구에서도 이제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세왕종합건설 뭐 이 아파트 사업이 별로 성공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소 기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는 압류나 경매 개시 결정, 여기 구종의 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전세권이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등기 담보권도 이제 배당 요구를 통해서 가등기 담보권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저당권에 준하고 전세권자도 이게 배당 요구를 하면은 저당권에 준하는 거로 취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세권자도 배당 요구를 하면은 뭐 저당권에 준하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은 전세권자고 전입이 김모인데 여기 이 전입된 이 사람이 김원일인 것으로 봐집니다. 3월 4일. 그러니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같은 건데요. 이게 배당 요구를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세권은 그냥 용익권으로서 저당권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용익권이다. 그냥 임차권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는 뭡니까?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경매 개시 결정 이거 하고 압류 이거 좀 제일 빠른 거. 이게 구종합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 구종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 뒤로는 싹 치워지고 금정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치워지는데 김원일 이 전세권 또는 전입한 이 임차권 이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이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세권 등기를 하면 또 전세권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전입신고하면은 전입신고한 그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냥 전세권 등기에 기해서 물권법상의 민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필요한 거 자기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여기 김원일이 하여튼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이 전세권은 뭐 지상권, 지역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용익권으로서 그냥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으니까 이 전세권 2억 1천만 원 인수해야 되는 거죠. 낙찰자가. 등기부상 이 전세권 안 지워지는 겁니다. 이거 있는 상태로 낙찰자가 소유권 넘겨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강제 경매 압류 이건 싹 지워지는데 여기 이쯤에다가 이제 소유권 이전 내 앞으로 해놓고 그 앞에 전세권 있는 거예요. 2억 천짜리. 그러면 2억 천짜리 안고 산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뭐 2억 900만 원을 지금 이거 사가지고 될 일입니까? 내가 2억 900만 원 입찰하면은 2억 900 플러스 추가로 이 사람 전세권자 나갈 때 2억 1000만 원 내줘야 돼요. 그럼 두 배로
가격을 2배 주고 산 거다. 4억 2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억 1천 이걸 인수해야 되니까 입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계속 유찰되는 거죠. 하염없이 유찰되는 거죠. 지금 감정가 2억 900인 거로 봐서 보통 낙찰은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됩니다. 보통은 뭐 2억이든 그죠. 경매인데 뭐 시세 다 주고 경매를 누가 봅니까? 2억이나 뭐 1억 9,500이나 이렇게 주고 이제 살까 생각하는데 영원 주고 사더라도 인수를 2억 1천만 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경매는 아무리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낙찰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유찰되더라도 낙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세 하에서는. 이게 뭡니까? 전세금하고 지금 시세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부동산이 가끔 있죠. 네. 가끔 부동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전혀 없고 사용 가치는 높아가지고 지금 쓰기에는 2억 천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이 집을 2억 천 주고 사람은 절대 안 사. 전세는 있겠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전철 역세 바로 30초 붙었어요. 전철 입구하고. 우리 집 옆이니까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전철에 달라붙은 거는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신혼부부든 젊은 사람들이 쓰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가 아주 작아요. 한번 볼까요? 그리고 새 아파트고 해서 뭐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거의 그러니까 한 동짜리 아파트고요. 네. 여기 우리 집 올라가는데 한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평면도 보면은 한 층에 이렇게 4개가 있고 몇 층짜리고 이거 범어사 전철역에 바로 붙었습니다. 여기 전철역 출구에 바로 붙었어요. 근데 땅이 작잖아. 땅이 작아. 땅이 작습니다. 지번도 볼까요? 요 땅인데 여기 이제 전철역 부근에 이렇게 빨갛게 된 게 이게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하고 이게 주거지역하고 겹쳤다. 땅의 다수는 상업지역입니다. 땅 모양이 삐뚤삐뚤합니다. 요건데 한 동짜리다. 세대수가 작아요. 한 층에 4개인데 뭐 총 20층이라면은 1층에는 뭐 상가 같은 거 들었었을 거고 그러면은 80 몇 세대인가. 세대수가 작은 거지. 그리고 건설사가 뭐 이름 없는 데고.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가치가 없고 투자 가치가 없다. 그냥 쓰기는 좋다. 일종의 뭐 약간 고층 빌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전세값하고 매매값이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조사해 볼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으로 여러분도 이제 저거 가치를 조사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쳐가지고 이 세왕자이언 일로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거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까? 내 부동산 하면 이렇게 이제 위치를 찍으라 그래. 그럼 금정구다. 금정구. 금정구 우리는 무슨 동이냐? 금정구. 청룡동이잖아요. 그죠? 청룡동. 그래서 여기 이제 세왕자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세왕자이언이단 말이에요. 이게 매매 하나 나와 있고 전세 6개 나와 있고 지금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세왕자이언 보니까 여기 68세대래. 세대가 너무 작잖아요. 그죠? 2014년 5월식이라서 뭐 새 아파트긴 한데 매매가 2억 3천 뭐 전세가 1억 9천에서 2억 3천 그럼 매매가나 전세가나 같아요 거의. 그런데 여기 보면은 68세대지만은
최고층 20세대고 세대당은 뭐 한 세대당 1.14대, 용적률 819%, 상업지역이니까 그런 거죠. 건폐율 뭐 69%, 상업지역이니까 가능한 얘기. 건설사는 금산건설. 여기인데 보니까 여기가 이제 면적 유형이 이게 이제 분양평수죠. 84, 87, 88제곱미터. 우리께 말이죠. 우리 거 전용 면적 72.2예요. 전용 면적 72.2. 그러면은 단지 이제 평형을 보면은 얘는 84는 전용 면적 69.89라. 이건 아니고 이 87B 얘가 72.2잖아. 그러니까 87 분양평수 그죠? 뭐 87B 이게 이제 형태고 내부 형태는 이렇습니다. 방 3개에다가 화장실 뭐 2개겠고 그죠? 뭐 전형적인 화장실 2개. 이런 세대가 이제 17세대 있다 그래요. 이쪽 3호 라인이 이런 거겠지. 라인별로 그죠? 얘가 메토 얘가 603호였잖아요. 그러니까 3호 라인이 이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매물이 전세가 2억 3천에 나왔다네. 그 공시가격은 뭐 1억 6,800, 보이스에는 뭐 28만원 이런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이제 전세 2억 8천, 실거래가가 중요하죠. 실거래가가 이 87B형 실거래가가 뭐 2014년에 완공돼 가지고 이제 뭐 이거 이제 천천히 분양할 때 2억 3천씩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2016년에 2억 4,700, 2016년 11월 2억 6천 올라갔다가 이때가 이제 뭐 가격 셀 때 이제 그 뒤로 좀 낮아져서 9층이 2월 21일 날 2억 1천에 매매됐다. 고층일수록 좀 선호하는 편이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603억 5층이잖아요. 그리고 2019년 2월보다 지금 시세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 지금 2억도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 이게 지금 전세가도 뭐 84A형이 1억 9천이고 84A형이 1억 9천. 자, 뭐 84A형 1억 9천. 이건 88제곱미터형은 2억 3천. 우리께 이제 87B잖아요. 87B. 이게 2억 3천. 아니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세요. 좀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셀 수가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은 사실은 그 살기 위한 목적, 투자 가치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사는 데는 그냥 만약 그냥 살려고만 일정 기간 살려고 한다 치면은 매매보다 전세가 싼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취득세 등록세도 안 내. 그죠? 중개수수료도 싸. 그 다음에 재산세, 보유세도 안 내. 그 다음에 각종 뭐 보험료라든지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부동산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런 각종 그거 대상에서 빠지는 가능성이 크죠. 여러모로. 그러니 같은 값이면은 앞으로 부동산을 내 명의로 바꾸어 가지고 이득 보는 게 없다면은 가격이 상승될 여력이 없다면은 전세로 사는 게 당연히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2억 3천
매가는 지금 2억 정도 할 건데 전세가 물론 2억 3천 넘으면 전세부터 내려가서 2억 2천에나 거래하겠지만 지금 매가는 2억 할 판인데 전세가는 2억 2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전세 2억 2천 하는 사람은 무슨 간으로 전세 들어오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집주인이 집을 팔라는데 2억에 잘 안 팔려. 근데 전세 2억 2천에는 나가. 그러면 집주인이 이제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뭐 팔 사람 그냥 팔겠지만은 돈이 막 몰리고 이러면은 급하면은 전세 2억 2천으로 그냥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에 뭐 돈을 충당하다가 부도 나면은 그러면은 전세금 들어와 있던 2억 2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전세권 이거 들어올 때 앞에 선순위 권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선순위 권리가 있다라는 게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데 이 전세는 후순위가 돼서 소멸될 텐데 대개 이렇게 전세로 큰 돈 들어온 사람은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대항력 있는 권리가 되고 그 뒤에 경매, 강제 경매 되면은 이게 이제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낙찰 안 되고 하염없이 유찰되고 그러면 이제 전세입자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앉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집주인은 이미 사라졌어요. 네. 매매 2억으로 돈 받는 게 아니고 전세금 2억 2천 받고 그냥 사라진 겁니다. 뭐 나중에 부도 났든 어떻든 간에 그 사람한테 돈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전세입자가 자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그럼 2억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전세 2억 2천 주고 들어가서 좀 싸게 그죠? 재산세라든가 뭐 취득세액 안 내고 좀 싸게 이렇게 하려다가 사실은 2억 2천 주고 사는 그런 위험 부담을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세값이 매가보다 비싸면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 가장 이제 전철역 근처에 새 아파트로서 실수요자로서의 그 사용 가치, 쓰는 가치는 있으나 세대가 60 몇 세대밖에 없어 투자 가치가 없어서 가격이 안 오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투자로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세 들어 살 사람은 상당히 수요가 있으니까 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싸다. 그런 부동산입니다. 그러니 자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우리 이제 권리 분석, 그다음에 물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전세권 아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1억 2억 천 영원히 이 전세권자 자기가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매 들어갔더라도 이 후순위 채권자에 의한 경매로 후순위 권리들은 다 소멸하겠지만 전세권 소멸하지 않는다. 전세권 인수된다. 전세권이 인수된다면 이 최저가가 하염없이 유찰돼서 영원히 되더라도 영원으로도 입찰 볼 사람이 없다. 그러니 영원히 낙찰되진 않고 그럼 누구께 되냐? 전세권자의 것이 될 것이다. 어떤 형태든. 나중에 이 전세권자 뭔가 자기 돈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자기가 이걸 사는 수밖에 없죠. 네. 자기가 사는 수밖에 없죠. 자기가 살 때는 뭐 따로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경매 비용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 보증금으로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 자기가 그리고 경매 이거 낙찰 받을 때는 자기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영원에 낙찰 받든가. 예. 똑같습니다. 영원에 낙찰 받는 거 하고 자기가 배당 요구를 해서 자기가 뭐 1000만원에든 뭐 1억에 낙찰 받던 그럼 이제 상계 처리하고 집행비용 빼고 나머지 자기 받을 돈으로 나무 대금 지급을 대신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물건은 사용가치는 높으나 전철역 30초 거리라서
세대수가 60몇 세대로서 그리고 토지 형상이 작고 토지 지분이 작잖아요. 이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앞으로 향후 재개발이든 뭐 무슨 땅값 상승의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 토지 지분이 작다는 것은. 그래서 사용 가치는 있는데 건물 가치는 있는데 이제 토지 가치, 뭐 자본 이득에 대한 기대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하염없이 전세 들어올 사람만 있고 살 사람 없는 그런 아파트다. 근데 살기는 편해요. 살기는. 공기도 좋은 편이고 범어사 가깝고 사용 가치는 있으나 자본 이득을 위한 투자 가치 면에서는 거의 제로다. 그런 게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더 비싸게 만드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